애국심, 애국하자. 이 시대에 오래된, 사실은 꽤 오래된 그런 이제 국민에 대한 계몽 테마죠. 나라를 사랑하자 그런데 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물건이 바로 국기입니다. 그런데 국기는 좀 특이해요. 이제 우리가 애국심, 그래서 국기를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기도 해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림픽 대회 시상식장에서 자국 국기가 올라갈 때, 거기에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식의 의례를 하는 선수들은 많지 않아요. 대다수 국가에서는 그냥 서서 국기를 쳐다봅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선수들만 이 동작을 취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찾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국기 이전에 깃발이란 무엇인가부터 좀 들어보죠. 생각해보죠. 왼쪽에 있는 거는 힌두교의 바람신인 바유라는 신이에요. 상징물이 깃발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경복궁과 창경궁에 있는 풍기대라고 하는 깃발을 꽂아놓는 물건이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왜 필요한 것이냐? 하늘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자신의 뜻을 표현해요. 그런다고 믿었어요. 천체의 운행, 구름의 모양, 바람의 세기, 이게 전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도 하늘에 있는 신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깃발의 용도는 바로 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측정하는 데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요즘처럼 성능 좋은 풍향계가 없던 시절에는 풍향 풍속을 측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이 펄럭이는 정도와 깃발이 펄럭이는 방향을 보고 바람의 세기와 풍향을 측정했죠. 바람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이 뭐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항해. 바다에서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배는 반드시 깃발을 꼽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어느 나라에 가서 보시나 배에는 다 깃발이 달려있어요. 관행적으로. 더 이상 깃발을 통해서 풍향과 풍속을 측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관행적으로 배에는 깃발을 꽂아요. 두 번째로는 언제나 바람의 영향이, 하다못해 살랑살랑 부는 바람이 사람의 마음도 흔드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중요했던 것이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에서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바로 결정되잖아요. 바람을 안고 싸우면 화살거리도 짧고, 바람을 던지고 싸우면 상대편 군사들 눈에 먼지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전쟁터에서는 깃발을 필수품으로 휴대를 했고, 이것이 장군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돼버렸어요. 이건 삼국지 같은 이제 중국의 역사 소설을 보더라도 장수 천막 앞에 깃발을 꽂아 놓잖아요. 그게 중간에 만약에 바람이 불어서 뚝 부러졌다 그러면 불길한 징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깃발에는 장수 지휘관의 성씨를 쓰거나, 유럽의 경우에는 지휘관 가문의 문장을 새기곤 했었죠. 근데 이렇게 군사나 항해 용도로 쓰이던 깃발을 국가의 상징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영국의 유니언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깃발들을 합쳐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통합되어서 현재 모습으로 확정된 것은 1801년 19세기 벽두의 일이었어요. 이제 이른바 상비군 체제, 각각 영주들이 또는 각각의 장수들이 나름대로 거느리고 있던 군대를 국군이라는 이름, 나라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면서 통일된 하나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깃발로 썼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은 국기인 동시에 통합군기 역할을 많이 했죠. 여기가 우리나라가 이 땅을 점령했다는 걸 표시하는 깃발이었었고요. 그런 상태에 머물다가 조금씩 이것을 일종의 국가의 일반적 신물로, 상징으로 쓰는 관행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대략 18세기 말에 가서야 이런 관행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좀 밝혀진 바로는 고종이 직접 이제 태극 8궤 도안을 지시를 했고 이걸 축약해서 태극 4궤 도안으로 만들었으며 처음 국기가 걸린 것은 조미 통상조약 회담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빙사 일행이 미국에 갈 때도 썼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도 이 깃발은 국가를 표시하는 용도로만 썼어요. 그리고 배에다가 이게 우리나라 배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용도로 써서 1880년대의 국기들은 대개 어디서 국기 문제를 관장했냐면 관선과가 뭐냐면 선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국기를 관장했었어요. 그랬다가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 1897년 이후에 비로소 충군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국기를 일종의 국가를 사랑하는 상징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1897년부터 국경일들이 제정되는데 국경일에는 국기를 달라고 이제 홍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칠패시장 상인들의 경우에 상정화폐 보이시죠? 1900년경인데 이렇게 태극기를 걸도록 하고요. 뭐 좀 웃지 못할 일화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다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이제 태극기는 그 당시 국기들은 도안이 정확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함부로 만들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기 사업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기 제조 판매 사업은 독점으로 이루어졌고 이걸 장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랬어요. 1900년에는 상점 앞에 국기를 하나씩 달아라 했더니 국기를 다 사서 그 다음에 안 팔리는 거야. 그랬더니 올해부터는 국기를 2개씩 달아라. 그래서 2개씩 달았더니 2개씩 달 필요 없다 그래서 상인들이 막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런 사태도 일어났었죠.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까지 성조기는 미국에서 생산된 면포로만 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법이에요. 그렇게 초기에 국기는 사실 독점업체 사업으로 진행됐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기가 대단히 빠르게 사회 전반에 보급이 되죠. 그래서 국기 양식도 통일이 되고 국기 사업도 독점이 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가 국기가 언제부터 특별한 이제 애국심 고취의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96년에 이제 독립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날 고종의 탄신일인데 조선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임금의 탄신이었만은 국기도 달 줄 모르고 아무도 안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예포를 모아도 담례할 줄도 모른다. 그날 어떻게 알았는지 인천 앞바다에 상륙했던 외국 선박들이, 외국 군함들이 고종의 생일이라고 예포를 몇 방 쐈대요. 그랬더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대군주 탄신일에 예포를 쏘는데 조선 사람들은 그럴 줄도 모른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일이에요. 1897년 1월 15일 경흥절은 고종 즉위일이었어요. 이날을 맞아서 처음으로 각 관청에서 태극기를 내걸었고요. 그해 가을에 고종 탄신일은 나중에 만수성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날 미국식으로 대동강 건너 사각대청에 모인 평양예수교도 300여 명은 국기 아래에서 기도한 뒤 함께 독립가를 불렀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제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사람을 미국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근데 국가가 안 보이니까 미국기를 두고 충성맹세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또 이제 미국인들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평양의 기독교인들이 배운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한 뒤 찬송가를 불렀다가 아니라 국기 아래에서 기도한 뒤 함께 독립가를 불렀다. 그래서 이게 국기, 신물, 국가의 상징물, 그리고 기도, 그리고 독립가로 구성된 현대판 국민의례의 맹화예요. 싹이죠. 현대 국민의례는 어떻게 돼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3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신물에 대한 경배,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는 그 순서가 국민의례로 완전히 미국 기독교식 종교의례가 국가를 향한 신을 대신한 국가가
됨으로써 국가와 국기를 향한 의례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1890년대 말 대한제국 시대의 국기는 이런 것이었어요. 독립협회에서 회의를 하면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대황제 폐하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지금 우리 만세 많이 부르는데 만세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만년 살기 바란다고 하는 그런 기원이에요. 그래서 축수라고 그래요. 오래 사십시오 할 때 황제에게는 만세, 왕에게는 천세, 그리고 보통 사람한테는 100년만 살라고 그러죠. 백수하세요. 예. 그래서 만세라고 하는 것은 최고 황제에게만 붙이는 그런 축소였어요. 대황제 폐하에게 만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황태제 전하와 2천만 동포와 태극기를 위하여 천세를 불렀다. 태극기는 황제보다 아래예요. 위치가 황제가 더 높아요. 그래서 황제에게는 충성을 하고 태극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충군 애국, 나라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평등한 대상이고 동포와 나라는 같은 등급이고 황제가 더 윗급이에요. 태극기도 국기도 우리와 나와 같은 등급이고 황제가 윗급이었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리고 1900년에 가서는 이제 처음으로 손에 드는 국기가 나와요. 황제가 지나가면 국기를 흔들어서 이제 나와 친애하는, 친밀한 내 친구 국기라는 개념을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상해진 거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국기를 보고 만세를 부르는데 그 국기를 자기 손에 들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이